자,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늘 하던 당대표 회의실이 아니라 당사로 옮겨서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 뽑는데 다 국민 50% 는 필요가 없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그걸 이제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공천하면 이거는 공천 횡포 독재지.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공천농단이지. 그건 당권농단, 직권남용이지 명백한. 죽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여기 저거 켜놔서. 먼저 이게 비좁은 공간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매우 불편을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께서 공관위 결정 때문에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상을 접하신 시청자분들은 이담하는 소리,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공천에 각 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네.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 명단에 현역 의원을 5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요? 1차 컷오프 명단에 노웅래 의원이 들어간 겁니다. 노 의원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 후보와 가상 대결에서도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데 공관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냐면서 근거를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당대표실에서 그냥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한 건데요. 노 의원은 그러면서 금품 관련한 재판을 받는 게 저 혼자가 아닌데 이거는 좀 고무줄 잣대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엉터리, 인위적 공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는 그 측근을 지키려는 공천이다라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까지 강하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부터 보신 것처럼 당대표 회의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거고요. 원래 민주당 최고위가 여기서 열려야 하는데 부득이 저희가 이제 국회 당대표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가서 회 최고위가 열리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백성문 변호사님, 글쎄 이유를 지금 저희가 노웅래 의원은 지금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노웅래 의원이어도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본인은 중앙지방법원, 아내는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굉장히 일주일에 많으면 3번씩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아니 당대표는 그렇게 재판을 많이 받는데 나 재판 받는다고 내가 컷오프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아까 이거예요.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 게 저 혼자가 아닌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소위 말하는 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컷오프 된 걸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불출마를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출마를 하는데 나는 출마를 못 한다고? 나랑 그거랑 뭐가 다르지? 네. 그 이유는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하. 이러면서 저렇게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혜연 평론가님 앞서 기자와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왜 컷오프가 되는가 기준을 제시해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예, 근데 노웅래 의원님은 재판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당에서 주장한 바를 보면 네. 의원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의정활동 내용, 예를 들면 공약 이행률, 의원 입법 활동, 지역 내에서의 평가. 지역 내에서의 평가라는 것은 여론조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취재한 바로는 당무 감사라고 해서요. 당 관계자들이 감사하듯이 지역에 가서 여론을 또 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 탈락한 의원들이 공개하라라고 하는데 이 공개하기 좀 어려운 것이 아마 의원들 간의 다면 평가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직에 있을 때 인사평가를 들어가는데
인사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는 이유가 누가 누구한테 점수를 잘 줬고 못 줬고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인사위원들에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마 뭐 필요하다면 당에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정당 관례를 볼 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다면 평가에서 누가 몇 점 받았다 이런 걸 공개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현역들에 대한 평가, 공천 평가, 공천을 줄지 말지를 평가하는 지금 컷오프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반발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아예 당을 박차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마다 억울한 사정을 지금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왜냐하면 저기 소통관에 서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께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따져볼게요. 전혜연 평론가님. 김영주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공천에서 하위 20% 모멸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썼고 이수진 의원은 저희가 기억하는 바로는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 철험에 소속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막 지지해 왔는데 지금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보세요. 친명이라고 비명이라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에서 여론 안 좋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공정하게 했던 것의 방증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과거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골프 여행 관련한 문자가 공개가 돼서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시점이라 당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맞이했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이고 당 전체에 어떤 해를 입힌 것이다라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국회 부의장이셨던 분이 공천에서 이렇게 좀 된 모습이니까 의원들이 나서서 뭐를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속사정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략공천 지역구로 이 지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구 내에서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또 과거 상임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여론에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뭐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그 진위가 뭐든 간에 좀 적절한 발언이냐, 나는 왜 연수 안 들어갔냐고 지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고려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됩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인물입니다. 물론 민주당에는 이수진 의원이 둘이 있어요. 동명이인데 물론 지금 이수진 의원은 지역구 의원, 지금 사진은요. 근데 이 이수진 의원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 중에 좀 전에 제가 전해드렸지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 관련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만약에 공천 배제가 안 됐으면 그래도 이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내가 배신한다고 공천만 받았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이렇게 탈락시켰으니까 지금 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더만 이거잖아요. 물론 이수진 의원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지역 여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물론 나경원 후보가 거기 지금 확정이 돼 있고 네. 이제 상대를 누구 할 것이냐에 서 전략 지역구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수진 의원하고 또 추미애 전 장관하고 또 여론조사 돌리고 보니까 이쪽이 더 나오더라고요. 또 이 여론조사상으로 물론 그걸 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굉장히 격앙되고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수진 의원이 최근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죄 판결 나오면서 이게 판사 블랙리스트에 어찌 보면 피해자라 그랬다가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었어. 약간 이런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컷오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이 좀 더 가중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뭐 본회의에서 많이 뭐 소리치고 했던 그런 부적절한 모습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의원들은 훨씬 많았던 걸로 제 기억에는 좀 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이번 공천 이 선정 과정에서 공천 이 컷오프 과정에서 내가 당했다라고 이 주장하는 분들 얘기도 들어봤지만 탈당 대신에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다 이렇게 외치는 분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민주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박용진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이 마련한 당원 당규상의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요청했고 또 당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박용진의 마음을 왜 이렇게 짓밟는 거죠? 왜 그렇게 모욕을 주죠?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정치권에서 쓰는 말 중에 비유법이 많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대관절 시험지 논쟁이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일단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요. 하위 10%로 돼서 20% 컷오프 탈락을 했죠. 그 다음에 본인이 한 건 재심을 신청한 거였습니다. 본인이 왜 떨어지게 된 건지 이 항목을 보면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 이행과 지역활동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과연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재심을 신청했는데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시험지에 비유가 되냐면은 내가 떨어졌으면은 과연 어느 문제를 틀렸는지 오답을 체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예 내가 뭘 오답을 쓴 건지 시험지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재심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됐다는 거에 비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컷오프로 해서 이제 탈락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이제 뭐 하위 10%가 되면은 경선을 치러도 거의 30%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 네. 사실상 이제 컷오프가 된다.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박용진 의원이 그간에 했던 의정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박용진 의원이 과연 하위 10%에 해당할 의원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히려 박용진 의원의 사례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파동, 이런 사태, 뭐 그런 표현 여러 가지 언론들이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보면서 대선 경선 당시를 떠올리는 분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길래 화천대유는 대박나고 국민들은 독박 쓰는 구조가 됐냐. 국민적인 박탈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책 시행 책임자였던 성남시장으로서 최종적으로 어떤 확인이 되고 나면 국민들께 사과하시거나 하실 의향 없으신 것 제가 여쭤봅니다.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 그런 당을 만들겠다는데 어떤 재심 신청 기각을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당이 일단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저 당대표 경선에서 했던 얘기는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의구심이 많았고 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사실상 1대1로 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차이는 물론 많이 났죠. 네네. 이재명 대표가 77.77%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다 포용하고 가는 그런 당을 만들겠다라는 저 일성이 바로 박용진도 공천을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딱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겠지만 네.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사실 뭐 박용진 의원이 그간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이나 모습을 보면 의정 활동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은데 하나 딱 문제가 이재명 대표 대립각을 세웠다는 거. 그럼 결국 박용진 의원이 지금 공천을 못 받을 상황까지 밀려버린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총리들, 그다음에 전 국회의장까지 다 모여서 불공정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 보면 박용진 의원의 이 하위 10% 이게 굉장히 큰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의원들의 반발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언급했는지 마저 들어보시고 우리 전현 평론가님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그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전혜연 평론가님께는 먼저 요구하는 방금 이 영상 관련 여쭤볼게요. 이 일각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게 아니 그래도 당 대표가 이번 공천 관련 평가를 말하는데 물론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빵점, 0점 맞은 의원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좀 웃음을 보였다. 이 부분이 적절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민주당 분들을 제가 취재를 해보면 좀 굉장히 억울해하는 상황인 것이 민주당은 지금 공천에서 현역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발표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경선을 치를 수 없거나 합의 몇 %인 내용이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이런 모습이 먼저 공개가 된 거고요. 네. 국민의힘은 21일 기준으로 지역구 70% 넘게 거의 다 총선에 관한 이런 공천을 확정을 했는데 이른바 컷오프 공천 배제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쪽은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이고 이쪽은 동아일보 사설에 따르면 물에 물 탄 듯 너무 조용하게 현역 의원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 그물에 그물이다, 그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억울하다라는 말을 하다가 저런 표정이 나온 게 아닐까 좀 추론이 되고요. 네.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박용진 의원이 이제 입법 활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잘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건데 당무 강사를 하던 시점을 잘 살펴보면 박용진 의원이 또 대선 출마도 하고 이랬으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보기에는 중앙 정치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우리 지역을 안 챙기는 것 아니야라는 논란이 사실 중앙 정치 열심히 하는 의원들을 꼭 따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정봉주 전 의원과 이수근 변호사가 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 이 사람들도 필사적으로 뛰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3명을 놓고 봤을 때 또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에서 중앙 언론에서 보는 차원과 지역구 주민들이 봤을 때의 평가는 분명히 또 다른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박용진 의원이 저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받았던 그런 그랬다면서요. 의원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대로 하면 이재명 대표는 과연 뭘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요거는 제가 말씀을 그러시죠. 드려야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 강북 을 지역구이고요. 지역적인 특성이 분명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좀 당에 여러 가지 취재를 해봤더니 네. 박용진 의원의 호감이 있는 부분이든 아닌 부분이든 그렇게 높은 득표율은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네. 당시의 구도 그리고 강북 을이라는 부분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당시에 K 방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다 결합된 부분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박용진 의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비 후보들이 지역구에 와서 정말 바닥부터 열심히 뛰면 또 새로운 주자들에게 관심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당에서 좀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이 컷오프 관련해서 불만을 제기했던 비판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얘기하면서 앞서 우리 백성원 변호사님 얘기하시면서 이 자신이 가상 대결에서 더 높게 나오는데 왜 억울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관련 근거를 좀 일단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가상 대결이고요.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은 나경원 후보로 지금 이제 이 공천이 확정된 상황이고 단수 추천, 그리고 민주당은 가상 대결을 해본 거예요. 민주당 후보를 넣어서 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가상 대결을 했을 때 41대 37.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 44대 33. 이제 격차가 언뜻 보면 더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수진 의원도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아니 내가 더 경쟁력인데 왜 내가 탈락해야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해. 이제 그래서 반발하고 있다. 그 얘기를 백성문 변호사님이 그 근거로 말씀을 해주신 거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금 공천 관련 하위 20% 평가들 계속 컷오프 평가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아무 잡음도 안 들리고 있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그럴 리가 없겠죠. 공천 파열음은 뭐 언제나 어느 당에서나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아하, 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단수 공천을 했다가요. 이거를 갑자기 보류 결정을 하루 만에 하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인데요. 네. 경기 고양정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이분이군요. 네. 하루 만에 바로 다시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허. 재검토 결정이 된 건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였죠. 돈봉투 수수와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받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공관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판단을 내리면서 단수 공천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런데 비대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 사법적 판단이 아직 나지 않은 건 사법 리스크로 본다면서 단수 공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사법적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팩트는 똑같은데 공관위와 비대위가 다른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요. 단수 공천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국힘의 의견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언뜻 혹시 이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왜 민주당의 지금 이런 잡음, 이 컷오프 관련 잡음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 그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진행이 되면 뉴스파이터도 이 부분 혹시 파열음이 있는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